계단 앞에서 멈칫 손잡이를 꼭 잡고 한숨을 내쉬는 순간,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무릎이 아픈 분들, 수술을 고민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통증이 계속되는 이유는 연골이 아니라 이 습관일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김태환입니다. 보행과 관절 재활을 전문으로 치료해 오면서 수많은 무릎 통증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릎 통증의 핵심은 연골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근육의 잠김, 걸음의 축 붕괴, 그리고 굳어버린 관절의 준비 부족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술 없이 다시 걷게 만든 단 하나의 운동법을 중심으로 무릎을 살리는 3단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만 제대로 익히시면 계단 내려갈 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나 MRI 영상은 결과를 보여줄 뿐입니다. 통증을 키운 시작 습관은 절대 보여주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이 연골 탓만 하다가 정작 고칠 수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게 됩니다. 연골이 다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연골이 다른 60대, 70대 분들 중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걷는 분들이 있거든요. 반대로 연골은 괜찮은데 통증이 심한 분들도 있고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하나의 동작입니다. 그 동작이 무엇인지, 왜 효과가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무릎 통증이 왜 계속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무릎 앞쪽을 지켜주는 근육이 완전히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릎을 자동차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가 있죠? 그게 바로 무릎에서는 허벅지 앞쪽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면 걸을 때, 계단 오를 때, 앉았다 일어날 때 오는 충격을 근육이 먼저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잠들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 관절로 직행합니다. 매일 매 순간 충격이 연골을 때리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하루에 몇 걸음이나 걸으실까요? 보통 3,000걸음에서 5,000걸음 정도 걸으신다고 하면 그 모든 걸음마다 충격이 연골을 때리는 겁니다. 하루에 3,000번, 일주일이면 2만 번 넘게요.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면 이 충격의 대부분을 근육이 흡수해 줍니다. 하지만 근육이 잠들어 있으면 매일 2만 번씩 연골이 직접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근육은 왜 잠들까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이 약해지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안 쓰면 잃는다는 원칙입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움직임을 줄이고 움직임을 줄이니까 근육이 더 약해지고 그러면 무릎이 더 아프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다리축이 틀어져 있다는 겁니다. 서 계실 때 발을 한번 내려다 보세요. 발끝이 정면을 향하고 있나요? 아니면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나요? 대부분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발이 바깥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걸을 때마다 무릎 안쪽 한 점으로만 압력이 쏠립니다. 마치 타이어가 한쪽만 닳는 것처럼 무릎도 한쪽만 계속 닳게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걸을 때는 무릎 전체에 압력이 골고루 분산됩니다. 그런데 축이 틀어지면 무릎의 한 점에만 압력이 집중돼요. 연구에 따르면 축이 틀어진 상태로 걸으면 특정 부위에 가해지는 압력이 정상보다 2배에서 3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리를 걸어도 축이 제대로 잡힌 사람은 무릎이 멀쩡한데 축이 틀어진 사람은 무릎이 빨리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서운 게 본인은 잘 모릅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걸어왔으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거울을 보거나 누가 지적해 주지 않으면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이유는 관절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걷거나 오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무릎이 더 아프시죠?
이건 관절이 굳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큰 힘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엔진에 바로 엑셀을 밟는 것과 같아요. 관절도 예열이 필요합니다. 관절 안에는 윤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 윤활액도 잘 안 돌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차를 한겨울에 밤새 세워뒀다가 아침에 시동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 오일이 차갑게 굳어 있어서 엔진이 제대로 돌지 않죠. 그 상태로 무리하게 운전하면 엔진이 망가집니다. 무릎도 똑같습니다. 밤새 잠을 자거나 오래 앉아 있으면 관절이 차갑게 굳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걸으면 관절이 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일수록 이 동작을 먼저 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잠들어 있던 근육이 깨어나고 틀어진 축이 바로 잡히고 관절이 안전하게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무릎 스위치 리셋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공간과 수건이나 베개 하나면 충분합니다. 먼저 바닥에 편하게 누우세요. 침대에 누워서 하셔도 됩니다. 요가 매트나 이불 위에서 하셔도 좋고요. 천장을 보고 반듯하게 누운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 수건이나 작은 베개를 무릎 아래에 받쳐주세요. 무릎이 살짝 굽혀지는 정도면 됩니다. 너무 높게 받치지 마세요. 왜 수건을 받치냐고요? 무릎을 완전히 펴고 하면 무릎 뒤쪽에 압력이 가서 불편할 수 있거든요. 수건을 받치면 무릎이 자연스러운 각도를 유지하면서 편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수건 두께는 주먹 하나 정도면 적당해요. 너무 두껍게 받치면 무릎이 너무 굽혀져서 효과가 떨어지니까 주의하세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보세요. 이때 발목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리 전체가 길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발끝을 당기면서 동시에 발 뒤꿈치를 아래쪽으로 쭉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 전체가 길어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때 허벅지 앞쪽을 손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단단해졌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허벅지 앞쪽 근육이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만약 허벅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안 든다면 발끝을 좀 더 강하게 당기거나 발 뒤꿈치를 더 세게 밀어보세요. 근육이 작동하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야 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고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근육이 단단해지는 게 손으로 느껴지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 상태로 딱 10초만 유지하세요. 하나, 둘, 셋, 10까지 천천히 세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10초가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8초나 9초까지만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근육이 확실히 작동하고 있느냐입니다. 10초 동안 유지하는 게 힘들다면 5초씩 2번 해도 됩니다. 근육이 점점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10초, 15초까지 늘릴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10초가 지나면 천천히 힘을 빼고 5초 동안 쉬어주세요. 숨을 편하게 쉬면서요. 힘을 뺄 때도 급하게 확 빼지 말고 천천히 빼는 게 좋아요. 근육에 갑자기 힘을 빼면 놀랄 수 있거든요. 이게 1회입니다. 이렇게 5회만 반복하세요. 총 시간은 1분 15초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1분 15초요. 광고 하나 보는 시간도 안 됩니다. 이 짧은 시간으로 여러분의 무릎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운동법입니다. 이 동작이 왜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허벅지 앞쪽 근육, 의학 용어로는 대퇴사두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근육은 무릎을 안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면 걸을 때 오는 충격의 약 60%를 근육이 흡수합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잠들어 있으면 그 60%의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 관절로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수천 걸음을 걷는데
그 모든 충격의 60%가 관절로 간다면 연골이 멀쩡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간단한 동작 하나로 잠든 근육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근육이 깨어나면 충격 흡수가 시작되고 무릎이 편해집니다. 방금 알려드린 무릎 스위치 리셋 동작을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첫째, 잠들어 있던 허벅지 앞쪽 근육이 깨어납니다. 근육이 다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 무릎 주변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액이 잘 돌기 시작합니다. 셋째, 무릎 관절이 안정감을 찾습니다. 근육이 무릎을 양옆에서 잘 잡아주니까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통증이 줄어듭니다. 대구에 사는 73세 최순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순자님은 3년 전부터 무릎 통증이 심해서 밤에 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누워 있어도 무릎이 쑤시고 아팠대요.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연골이 많이 닳았다. 나이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면 잠깐 괜찮지만 몇 시간 지나면 다시 아팠어요. 제가 최순자님께 무릎 스위치 리셋 동작을 알려드렸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하셨대요. 이렇게 간단한 동작으로 될까? 하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날 저녁 자기 전에 오해하고 주무셨는데 그날 밤은 평소보다 덜 아팠대요. 그래서 다음 날도 하고 그 다음 날도 했습니다. 일주일 후 최순자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선생님, 요 며칠 밤에 무릎이 덜 쑤셔서 잠을 좀 잤어요. 한 달 후에는 낮에도 거의 통증을 느끼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최순자님의 연골이 한 달 만에 새로 생긴 걸까요? 아닙니다. 잠들어 있던 근육이 깨어나서 무릎을 제대로 보호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무릎 스위치 리셋 동작을 제대로 익히셨으니 이 효과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줄 3단계 미니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단계만 매일 5분씩 해주시면 무릎 통증이 다시 돌아오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1단계는 방금 배운 무릎 스위치 리셋 동작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저녁 자기 전에 각각 5회씩 해주세요. 총 1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통증이 심한 날은 횟수를 줄이셔도 됩니다. 3회만 하셔도 괜찮아요. 대신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허벅지 앞쪽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확실히 들 때까지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세요. 절대 아프게 하지 마세요. 시원하게 근육이 당겨지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2단계는 축 교정 걷기입니다. 기억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문제, 다리축이 틀어져 있는 거요. 이제 이걸 바로잡을 차례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실내에서 천천히 1분만 걸으면 됩니다. 단 3가지만 주의하세요. 첫째, 발끝을 정면으로 향하게 하세요. 바깥으로 벌어지지 않게요. 이게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실 겁니다. 평생 발을 벌리고 걸어오셨으니까요. 그래서 거울 앞에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거울로 보면서 발이 정면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처음에는 계속 의식하면서 걸어야 해요. 발끝 정면 하면서요. 몇 주 지나면 몸이 기억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발끝이 정면을 향하게 돼요. 둘째, 걸을 때 엄지발가락으로 마지막에 밀어주세요. 땅을 엄지로 지그시 누르는 느낌으로요. 보통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걸을 때 발 바깥쪽으로 체중을 싣습니다. 그래서 새끼발가락 쪽이 먼저 닳아요. 신발 밑창을 보면 바깥쪽이 더 많이 닳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올바른 걸음은 발 뒤꿈치로 착지해서 발바닥 전체로 체중을 받고 마지막에 엄지발가락으로 밀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걸으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골고루 분산됩니다. 셋째,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지 않게 주의하세요. 무릎과 발끝이 같은 방향을 향해야 합니다. 거울로 정면에서 보면서 확인하세요.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고 발끝과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나요? 특히 여성분들은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무릎 통증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1분만 집안을 왕복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오랫동안 잘못된 방식으로 걸어왔으니까요. 하지만 며칠만 의식적으로 연습하면 몸이 기억합니다. 체크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까? 제대로 하고 계시면 허벅지 안쪽이 살짝 조이는 느낌이 날 겁니다. 그 느낌이 나면 축이 제대로 잡히고 있다는 신호예요. 허벅지 안쪽 근육이 작동한다는 건 무릎이 안정적으로 잡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근육들이 무릎을 양옆에서 잡아줘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거든요. 만약 허벅지 안쪽에 아무 느낌이 없다면 발끝 방향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발이 바깥으로 벌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3단계 첫걸음 준비 워밍업을 알려드릴게요. 3단계는 정말 간단합니다. 30초에서 1분이면 충분해요. 언제 하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걸음을 떼기 전, 그리고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기 전에 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의자 끝에 앉으세요. 그리고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세요. 무릎을 완전히 펴지 말고 자연스럽게 구부린 상태로요. 발이 바닥에서 10cm 정도만 떨어지면 됩니다. 너무 높이 들 필요 없어요. 이제 그 다리를 힘 빼고 가볍게 흔들어 주세요. 앞뒤로 살랑살랑요. 마치 다리가 줄에 매달린 인형처럼 자연스럽게 흔들리게 하세요. 힘을 빼는 게 중요해요. 30초 동안 흔들었으면 반대쪽 다리도 30초 동안 흔들어 주세요. 이게 끝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가 싶으시죠? 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관절은 움직임이 있어야 윤활액이 잘 돌아갑니다. 오래 가만히 있으면 관절이 굳고 윤활액 순환도 안 돼요. 윤활액은 관절 안에 있는 액체인데 이게 관절 사이를 매끄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기계에 기름을 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윤활액은 가만히 있으면 잘 안 돌아요. 움직여야 관절 구석구석으로 퍼집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윤활이 안 된 기계를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삐걱거리고 마찰이 생기죠. 그래서 아침 첫걸음이 제일 아픈 겁니다. 밤새 7시간, 8시간 누워 계셨잖아요. 그동안 무릎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관절이 굳어 있고 윤활액도 고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으차하고 일어나서 걸으면 무릎이 놀라는 거예요. 뭐야? 준비도 안 했는데? 하면서요. 하지만 30초만 다리를 흔들어주면 관절 안에 윤활액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첫걸음부터 훨씬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이 3단계 루틴이 전부입니다. 1단계는 무릎 스위치 리셋입니다. 2단계는 축 교정 걷기입니다. 3단계는 첫걸음 준비 워밍업입니다. 전부 합쳐도 5분이 채 안 걸립니다. 하지만 이 5분이 여러분의 무릎을 살립니다. 이제 이 루틴을 평생 유지하는 3가지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 강한 운동보다 안전한 반복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하고 무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무릎에는 강한 운동보다 안전한 반복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10번 하는 것보다 매일 5번씩 꾸준히 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운동은 꾸준함이 핵심이에요. 한 번 열심히 하고 그만두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근육은 기억합니다. 매일 신호를 보내면 이 근육을 써야 하는구나 하고 깨어 있어요. 하지만 며칠 쉬면 다시 잠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좋아졌다고 그만두시면 안 돼요. 좋아진 후에도 계속 유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 운동보다 먼저 생활 습관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평소에 발을 바깥으로 벌리고 걷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 힘을 잔뜩 주면 소용없어요. 일상에서 발 방향, 앉았다 일어나기, 첫걸음 같은 작은 습관들을 먼저 바꾸세요. 예를 들어 앉았다 일어날 때 어떻게 하세요? 무릎에 손을 짚고 으차 하면서 일어나시나요? 그러면 무릎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체중 전체를 무릎으로 밀어 올리는 거니까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일어나기 전에 상체를 앞으로 숙이세요.
그러면 중심이 앞으로 이동하면서 엉덩이가 의자에서 쉽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 다리로 천천히 밀어 올리면 무릎에 가는 부담이 훨씬 줄어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무릎을 살립니다. 세 번째 원칙, 무릎은 나이보다 사용법에 반응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무릎이 아프다고들 하시는데 정확히는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잘못 사용해서 아픈 겁니다. 80세에도 무릎이 멀쩡하신 분들이 있어요. 60세에도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이 있고요. 제 치료실에 오신 분 중에 82세인데도 무릎이 정말 건강하신 분이 계셨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하시고 계단도 거뜬히 오르시더라고요. 비결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평생 바른 자세로 걷는 걸 신경 썼어요. 그리고 무릎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쉬었죠라고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50대인데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신 분도 계셨어요. 젊었을 때 무리하게 운동하고 무릎이 아파도 참고 계속 일하셨대요. 차이는 나이가 아니라 사용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르게 사용하면 무릎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70인데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운동을 쉬는 게 아니라 횟수를 줄이세요. 5회 하던 걸 3회로 줄이는 거예요. 통증이 심하다는 건 무릎에 염증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강도를 낮춰서 부드럽게 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무릎이 붓고 열이 날 때는 운동보다 얼음찜질이 먼저입니다. 염증을 가라앉힌 후에 가볍게 시작하세요. 무릎을 만졌을 때 다른 쪽 무릎보다 뜨겁다면 염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얼음찜질을 15분 정도 해주세요. 하루 3, 4회 정도요. 염증이 가라앉고 붓기가 빠진 후에 운동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셋째, 최근에 무릎 수술을 받으셨거나 인공관절을 하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하세요. 수술 후에는 회복 단계에 맞는 운동이 따로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이 운동법을 보여드리고 해도 되는지 확인받으세요. 넷째, 당뇨가 있으시거나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은 더욱 부드럽게 천천히 하세요. 당뇨가 있으면 감각이 둔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통증을 잘 못 느낄 수 있거든요.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골다공증이 있으면 뼈가 약해져 있으니 갑자기 힘을 주거나 무리한 동작은 피하세요. 여러분,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않고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가는 분들이 결국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반대로 젊어도 나중에 하지 뭐 하면서 미루는 분들은 결국 더 악화됐고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하루 5분만 투자하면 무릎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릎 스위치 리셋, 축 교정 걷기, 첫걸음 준비 워밍업. 이 세 가지를 매일 꾸준히 해보세요.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달, 2달 지나면 이게 정말 효과가 있구나 하고 확신하게 되실 거예요. 무릎은 먼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건 늘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릎 건강과 활기찬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무릎 스위치 리셋 동작인가요? 아니면 축 교정 걷기인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방법을 실천해 보시고 효과가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후기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